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정지훈 인턴 기자, 퇴마라는 말을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퇴마는 1990년대에 유행했던 한국 판타지 소설의 초히트작인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계기로 널리 쓰이게 된 단어이다. 그런데 퇴마라는 표현은 조선시대 쓰던 한문 어법으로 사용하면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된다. 퇴마라는 말 대신에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의 벽사가 존재했다. 광해군은 즉위 후 창덕궁으로 궁을 옮겨 생활했다고 한다. 그는 벽귀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벽귀법은 귀신을 물리치는 법이라는 뜻으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퇴마라고 할 수 있다. 광해군 일기 7년 4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창덕궁은 일찍이 내변을 겪었으므로 창덕궁이 비록 중건되었지만 거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시들이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이때 이르러 대내에 요사스러운 병괴가 많았으므로 곧 퇴길하여 이어하였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퇴길하여 갈 때 귀신을 쫓는 술법을 많이 써서 서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또 광해군은 1612년 어느 날 국내에 등장한 야차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20명의 관원과 이틀 동안 광해군의 명령하에 앞길을 쫓는 의식을 했다고 한다. 이틀 동안 대내의 동궁에서 총을 쏘도록 했다. 이는 대내에 야차의 병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야차는 원래 불교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야차는 불교에 등장하는 괴물로 무섭게 생긴 악마 괴물을 뜻한다. 정반대로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 중에서 하나인 팔부신장 중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불교 문화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 궁중에 등장한 야차는 무서운 사람 형상의 괴물이 출현한다는 소문에 불과한 것은 일종의 소문에 불과하다는 추측을 해본다. 17세기 말에 등장한 사전 여고유해에 보면 버드나무 전기에서 생긴 괴물인 유수정이 등장한다. 또 불교 야차의 전기에서 생긴 괴물은 야차정 여우나 살쾡이의 전기에서 생긴 괴물은 호리정으로 이것들을 다 한글로 번역해서 독갑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도깨비로 한문으로는 야차정인 것이다. 아마 이는 도깨비가 궁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광해군이 궁궐에 나타난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 행했다는 벽귀법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악귀를 쫓는 특별한 무기는 바로 화약대포총이었다.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틀간 포를 쏘는 행사의 식을 이어갔다. 즉 총과 대포를 이용해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다. 무섭고 괴이한 것을 쫓기 위해 총이나 대포를 쏘는 행사는 방포사라고 했다. 그리고 화포장은 비유하자면 현대판 해병대로 귀신을 잡는 부대를 뜻했다. 방포사 부대의 대원들은 각자 총과 대포를 가지고 수시로 밤마다 총과 대포를 쏘면 악귀를 쫓는 작전 수행을 2월부터 7월까지 했다고 한다. 연산군 또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종묘에서 화포를 쏘았고 정종실록에는 화포를 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친다라고 여겼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왜 하필 불꽃놀이를 통해 악귀를 물리치려 했을까? 행사할 때 폭죽을 사용하는데 폭죽은 터질 폭과 대나무 죽을 사용해 만든 말이다. 중국에서 대나무를 불에 태워 껍질을 터지게 하는 방식으로 풍년을 바라고 귀신을 쫓아내려는 의미로 터뜨리며 한국에선 금옥날과 설날에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놀라게 하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온다. 폭죽에서 발전된 것이 화약이다. 폭죽보다 압도적인 시각적 청각적 효과의 화약을 사용해 귀신을 물리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조선은 실용주의 똘똘 뭉친 사회였기에 불꽃놀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 다같이 잔치를 했기 때문에 외국 외교단이 오면 조선의 화약들을 뽐내는 용도로 실용적이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화성능행도 병풍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국 사절단들은 화약을 보고 조선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위력과 시흥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악귀를 물리쳤을까?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현상을 빙이라고 한다. 어우야담이라는 조선 광해군 때 어우당 류몽인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에는 빙의 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의 빙의가 된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이는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가운데로 수십 보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이를 경기선이라고 한다. 성별이 있는 돌로 이 돌의 영험함으로 빙의된 자를 다시 돌려놨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왕실도 피하지 못한 뼈가루 저주가 있다. 좌랑김의 원의 조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자 황철에게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황철이라는 자는 원한 있는 사람이 사람의 머리뼈를 가루내어온 집안에 두루 뿌렸기 때문에 뭇 귀신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들이 귀신으로 인해 아픈 것은 부적과 주문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한다. 한국 전통 민속놀이인 사자춤은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이었다. 사자춤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여는 호라살과로 이마 필기 닿는 호라살과로에 따르면 사자춤은 악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가져오는 벽사진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혹시 모를 귀신이 퍼뜨리는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금년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사자춤의 역할을 하고 있다.